나르시시스트인 분이 재회를 원하는 경우였어요. 오히려 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났던 분은 재회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두렵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아무리 봐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공감도 안 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렇다 보니 내 연인이 나르시시스트인가? 라는 생각 들 수 있죠. 이런 연인과 계속 싸우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너무 지치고요. 상대방에게 좋게 이야기하면서 바꿔보려고 해도 도저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또 막상 헤어지자니 그게 안 되죠. 너무 괴롭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구체적인 특징과 나르시시스트 연인에 대한 확실한 대처법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대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어도 자기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도 본인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당연히 타인을 위해 본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이 있죠.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도 소중하지만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들도 남들 본인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하죠.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인식이 없죠.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공감을 잘하지 못해요. 설령 공감을 하더라도 그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도 제대로 모르고요. 그렇다 보니 당연하게도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건 거의 없죠. 두 번째는 본인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본인을 과대평가해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무조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이 특별 대우를 요구하죠. 그렇다 보니 자신의 입맛에 맞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하죠. 존중도 안 하고요. 자기 입맛에 맞을 때는 엄청난 칭찬을 하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쇼핑몰을 해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은 나랑 격이 안 맞아 라면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쇼핑몰을 하는 건 자유이고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격이 안 맞다며 하지 말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특권의식 자체가 강하다 보니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들고 착취하려고 들고요. 상대방을 도구적으로 이용하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상대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세 번째는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존재 자체를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다 보니 데이트를 하더라도 무조건 내 이주로 선택하죠. 상대방이 싫어해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하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에 대한 존재 자체는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 너무 필요하고 힘들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르시스트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건 헤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헤어지기가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내가 상대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하는 이유를 따져봐야죠. 그 이유가 돈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너무 예뻐서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힘든 가정을 경험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 끊어내는 고통이 앞으로 만나면서 받는 고통보다는 작을 테니까요. 어차피 나르시스트가 바뀌기는 정말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본인이 헌신하면 사랑으로 감싸주고 최선을 다하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본인이 깨닫고 바뀌려고 해도 바뀌기가 힘든데 본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도 없는 사람을 과연 본인이 바꾼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본인이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만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만나? 라고 말이죠. 그러니 꼭 이 나르시스트들을 만날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깊이 담아두지 마세요. 정말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라면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르시스트들은 상대방의 이런 반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스라이팅도 심하고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또 연인이 아닌 다른 타인이 봤을 때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며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심각하게 선을 넘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선을 넘은 것이다. 단호하게 이건 아니지.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러면 헤어지게 될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나르시스트인 사람도 이때까지 상대방이 맞춰줬던 부분도 있고 본인도 완전히 끊어내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끊어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래야 본인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제가 상담했던 경우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나르시스트인 분이 재회를 원하는 경우였어요. 오히려 이 나르시스트를 만났던 분은 재회를 원하지 않았고요. 나르시스트를 만났던 분이 너무 지치고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르시스트를 두렵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평판을 이용하는 건데요. 주위에 아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라도 행동을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평판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려워해서 본인한테 심하게 못 끌어줘.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